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는 육아 채널 치치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학습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학년 수준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몇 %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수업을 안 듣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을 보긴 하지만 낙서를 하거나 멍 때리는 애들도 있죠. 근데 가끔 보면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 선생님 말씀을 완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학습 격차가 확 벌어지는 시기가 와요. 특히 한국사에서요.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한국사에 재미를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광복절.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광복절을 왜 잊으면 안 될까요? 안중근 의사는 다들 아는데 안중근 의사랑 같이 계획했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독립운동가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그 의미를 알면 다르게 다가와요. 오늘은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 저자이신 이상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고 유튜브 해피 선생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 관련 책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죠. 도대체 왜 어떤 아이들은 학습을 잘 따라가고 어떤 아이들은 힘들어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보면 얘는 진짜 잘 컸다,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성적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성입니다. 지금 당장 학업 성취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성실한 아이들은 결국 원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1인 1역이라는 제도가 있죠. 교실 앞을 쓸거나 칠판 정리를 하거나 우유 당번을 맡는 것처럼 작은 역할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해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대충 흉내만 내고 끝내죠. 중요한 건 성실한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나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 시간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국어 시간에 글이 잘 안 써지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실한 아이들은 조금 더 보완하고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하지만 다른 학년 선생님이나 급식 조리사분들에게는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가끔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러지클리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잘 지키고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 바른 아이들은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 학생이 급식을 먹고 조리사님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인사를 잘한다고 모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의 바른 태도가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풍부한 독서입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확실히 어휘력과 논리력이 다릅니다. 같은 5학년이라도 발표하는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단순한 표현만 쓰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고사성거나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알아요. 저는 국어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도 책을 읽지 않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분에 한 번씩 책을 바꿉니다.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4학년 때 도서관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책을 빌린 학생이 200권을 읽었고 가장 적게 빌린 학생은 단 2권을 빌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중학생이 된 지금 많이 읽었던 학생은 여전히 공부를 잘하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반면 1년에 2권 읽던 학생이 갑자기 책을 많이 읽게 될 확률은 낮겠죠. 독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함, 예의, 그리고 독서 습관입니다. 이런 덕목을 가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1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아이들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은 창밖을 보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앞을 보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 중인 아이들은 교과서에 낙서를 하면서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룹의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은 학습 태도가 다릅니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졸면서 등교하는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죠. 보통 학습 격차라고 하면 영어와 수학을 떠올리지만 의외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한국사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5학년 2학기는 고조선부터 6.25 전쟁까지 한국사를 처음 접하는 시기입니다. 역사 용어가 낯설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순 암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하기입니다. 두 번째,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입니다. 세 번째,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기입니다. 네 번째,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함께 읽고 대화 나누기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까? 그와 함께 작전을 세웠던 우덕순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김산곡 선생님은 어떻게 일본 경찰 1000명과 맞서 싸웠을까? 이렇게 이야기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학습 격차는 가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공부보다 이야기로 접근하는 습관 들여보세요. 역사적 사건을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자연스럽게 접해보세요. 부모님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학습 태도를 바꾸고 나아가 미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가능성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죠.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예전 4학년 담임을 할 때 한 학부모님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았어요.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지만 부모님께서 스스로 이 아이는 공부보다 다른 걸 해야 해 라고 판단하시고 학업보다는 다른 활동을 더 시키고 계셨죠.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한정 짓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13개를 틀렸어요. 딱 중간 정도였죠. 그런데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해서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글을 잘 쓰니까 책을 많이 읽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아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2학기 단원 평가에서 성적이 점점 오르더니 5학년이 되었을 때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단 3개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6학년 때는 2개만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스스로 공부하면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초등아이들은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보호자님들이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일 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대신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해낼 수 있다.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믿음과 응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